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픈 AI가 발표한 챗 GPT는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5일 만에 유저 100만 명을 모았고 월간 사용자 수 또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챗 GPT 등장 이전에도 대화형 인공지능은 꾸준히 발표되어 왔지만 유독 챗 GPT에 대중들이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점에서 챗 GPT는 우리가 속히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할 단 하나의 기술이라고 강조하는 이시안님의 GPT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챗 GPT는 인터넷 발명에 버금가는 대혁신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단순히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넘어서 챗 GPT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시아님은 그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펼쳐주었습니다. 이미 챗 GPT의 활용 범위는 상상을 넘어서 커지고 있으며 현재 학생들이 써내는 리포트, 직장인이 작성하는 제안서와 기획서,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기획을 넘어 기자가 작성하는 세계 곳곳의 뉴스 기사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대체의 범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직업이 AI에게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시안님은 GPT, AI의 신기술에 대한 적대적인 불안감을 내려두고 똑바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인간의 생활을 한 차원 더 높일 도구로 쓸 것인가 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루피가 조로에게 너 내 동료가 되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챗 GPT를 적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GPT의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GPT는 직역하면 사전 훈련 생성 변환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생성은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화형 플랫폼들이 대부분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 대답을 찾아 제시했다면 챗 GPT는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소위 사용자 동원력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역대 수많은 사용자를 불러들인 세 가지, 구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사용자 100만 명을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면 그는 명확해지는데요. 구글은 1998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약 8년이 걸렸고 유튜브는 2005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년 10개월이, 인스타그램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는데요. 챗 GPT는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개월로 급격하게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안님의 시각에서 챗 GPT를 분석해보면 가장 큰 포인트는 답변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질문을 하고 구성하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구성해서 던져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챗 GPT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챗 GPT가 만들어낸 글과 차이점을 가지려면 견해, 가치, 주장, 감상, 감정 등이 들어가야 차별성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림이 사물을 묘사하고 내용을 전달하던 시기, 사진이 등장하자 이제 그림은 끝났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시달렸지만 여전히 그림, 그러니까 미술이 건재한 것처럼, 미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술이 담당한 중요한 한 부분을 사진에게 넘겨주고 대신 다른 인물을 부여받으면서 경쟁력을 장착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챗 GPT에게 어떠한 임무를 넘겨주고 어떠한 새로운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아
우리의 능력을 발현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챗 GPT의 특징과 발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이 책에서는 AI가 가지고 있는 그럴듯함의 오류인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학술지에서 AI를 통한 논문 작성을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등 다양한 관점으로 GPT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챗 GPT를 잘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바로 프롬프트를 유의미한 질문으로 채우는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우선 질문과 문답의 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과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기획력과 예측력이 있어야 하고, 나온 대답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편집하는 구성력도 필요하며, 파편적으로 나온 정보를 연결해 의미를 찾아내는 연결의 힘, 통합의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무엇보다 핵심을 파악해서 좋은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이런 과정을 해 나가는 리더십과 나온 정보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AI에서 얻은 결과물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약간의 휴먼 터치를 넣어 공감을 자아내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러한 능력들에 대한 고찰 이후 우리가 GPT에 휘둘러 다니는 사람이 될지 GPT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책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으로 지혜를 전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모순적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문답법을 통해 스스로 그 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문제의 핵심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GPT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챗 GPT 그리고 AI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동료가 되어줄까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그 이상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이 되고, 그 이상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GPT와 적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동료가 될 것인가요? 전 GPT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 GPT, 너 내 동료가 되어라. 네, 이렇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